땅 가는데 보면 경로당 지붕이 이 땅에 딱 떨어지던데.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설렘보다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도 복구 작업에 애를 쏟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시간당 130ml의 폭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지면서 부산 도심은 한순간에 마비가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빗물에 사람들이 쓸려가고 도로에 차들이 갇히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 상황이었는데요. 수해 피해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8월 25일 오후 부산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고 130ml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내린 비로 하천은 범람했고 길을 가던 시민이 물살에 휩쓸리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북구, 동래구, 기장군 곳곳이 침수됐고 학생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하교를 해야 했습니다. 이날 내린 비의 양은 약 8천만 톤, 팔당댐 저수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물이 부산을 덮친 겁니다. 도로는 한순간에 마비됐고 차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기습폭우로 여기저기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는 더 컸는데요. 북구 구포동에서는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한 아파트 경로당을 덮치면서 경로당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경로당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말로 못해. 내가 유리를 내다보고 있으니 땅 가는데 보면 경로당 지붕이 이 땅에 딱 떨어지던데 나무가 사람 인력으로 밀어가 안 되고 나무가 큰 나무가 와 탁 밀어갖고 경로당을 밀어가 엎어놓기네 이제 나무하고 집하고 이 땅에 딱 떨어지더라고. 같은 시간 구포동 양덕 요중에서는 갑작스런 폭우에 학교 뒤쪽 계곡물이 쏟아져 내려 건물이 3층까지 잠기기도 했는데요. 학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날 내린 비는 지하철도 멈춰 세웠습니다. 범어사역의 선로가 빗물에 잠겨 범어사역부터 부산대역까지 총 7개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노포에서 이제 범무사로 오는 그 출발하는 열차가 그 앞에가 침수됐다고 이제 이렇게 아예 뭐 선로 위로 물이 이제 올라온 거죠. 2호선 화명역도 선로가 빗물에 40cm가량 잠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이날 1호선 7개 구간, 4호선 전 구간, 그리고 2호선 7개 구간의 열차가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을 맞은 기장에선 고리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고리 2호기의 취수 건물에 빗물이 흘러들어 취수 펌프가 가동을 멈추자 원전 측은 설비 안전을 위해 원전 가동을 수동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할 원자력 발전소도 기습적인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기장군 장안읍 일대. 180ml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내린 데다 설상가상으로 근처 저수지의 둑이 무너지면서 저지대인
장안읍으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폭우로 기장에만 주택 572채가 침수됐고 1,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집안에는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남아난 것이 없습니다. 예, 물은 여기까지 찼고요. 여기까지 찼는데 물이 빠지고 나는데 여기는 뻘이 이 정도 찼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 통로 내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저기까지는 통로 내는데.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지금 여기다 여기까지 다 차가지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 뜯어냈습니다. 50년대 그때 4.25 태풍하고 그다음 60년 말에 또 빗물이 크게 한번 오고 지금 하면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죠. 그 뒤로 지금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난리가 나는 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우.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물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딸내미 혼자 자고 있었어요. 애 아빠가 그날 하필 일찍 오는 바람에 애를 물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애를 깨워서 창문을 수리문 문이 안 열려가지고 유리를 깨고 나갔어요. 보시다시피 물이 집에 거의 반 이상 차가지고 가재도 오고 하나도 없고요. 애 이제 사는 걸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도 이곳에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내 갔다가 와서 보니까 차를 세워놔놓고 그때 보니 이제 경찰도 가 있고 여기 이제 줄 치고 있고 그러대요. 여기 뭐 우리 주민들이 벌써 한 10명이 와서 웅성하게 뭐 저걸 시신을 꺼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물이 찬 지하차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폭우가 내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부산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내린 비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748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및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7,300여 건에 달했고 지금까지 추정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052억 원에 이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까요? 그날 오전 일기예보. 호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부산의 기습 폭우에 대해선 한마디 예보조차 없었습니다. 이날 기상청은 많으면 120ml 정도의 강수량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4곳의 구군에서 180ml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시간당 최고 30ml를 예측했지만 금정구에선 시간당 최고 130ml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예보가 맞지 않은 걸까요? 호우주의보 기준치가 6시간에 7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예상합니다. 호우주의보 수준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 시간당 한 70mm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강수량 200mm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습 폭우가 쏟아진 이후 부산 곳곳에선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민관군을 최대한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사태로 경로당이 붕괴됐던 구포. 어떻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찾아가 봤습니다. 소방대원 등이 투입돼 경로당이 무너진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졌는데요. 하지만 허물어진 담벼락이 그날의 피해를 대신 말해줍니다.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상 요 계단이 지금 보시겠지만은 조금 위험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예전부터 조금 크랙은 가 있었지만은
요번 비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계단도 지금 좀 불안하고. 동네 전체가 100% 가까이 침수됐던 기장군 좌천마을도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일 이후 총 17,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빗물과 토사가 쓸고 간 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갑갑하기만 한데요. 게다가 계속되는 흐린 날씨도 문제입니다. 날씨만 좀 그래도 화창하게 맑으면은 안이 바삭바삭 빨리 마르면은 이제 뭐 안 하면 깔끔하게 말라지면 도배라도 하고 장판을 깔아가지고 완전 누울 수 있는 장소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거 어디 참 궁디 붙이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할머니 집이 가까이 있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잠만 가서 자고 여기 있으면 대충 막 식사는 때우고 하는데 어떻게 날씨가 더 빨리 말라서 도배 장판이라도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진짜 뭐 한 20일 이상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지금 피해가 커서. 침수 피해로 생활 공간을 잃은 이재민들은 저녁이 되면 기장군 국민체육센터를 찾는데요. 25일 밤부터 이곳에 긴급 대피소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장안읍 좌천마을과 시장마을 주민 130여 명이 이곳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지금 한 3, 4일 지금 이래 시달리고 나 있긴 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어찌 말도 잘 못하겠어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은 말도 못하지. 답답하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는 지금 보상이나 좀 낮게 해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보상이 그렇게 우리 입맛대로 되겠습니까? 많아서 지금 말로서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 간 거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답답하기는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강동동과 대조동 일대 농가들은 이번 비로 225만 헥타르의 농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수확을 앞두고 있던 부추, 상추 등 잎채소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25일 침수된 농지는 26일 새벽이 되어서야 물이 빠졌는데요. 채소는 한나절이라도 침수가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내다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침수되어 있던 작물들은 잎은 물론 뿌리까지 상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겁니다. 이 보기는 이렇게 푸르게 보이도 이 뿌리 세근이 다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재생 불가능이라. 추석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시기. 하지만 망가진 작물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이고 뭐고 하네 지금 조상 밥 한 그릇 못 떠났겠고 이래가지고 너무 도저히 억지로 너무 도저히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내 이 생명줄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복구에 나서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수요일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복구 작업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8월 25일 폭우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명이 사망했고 기장군에서만 무려 6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재민만 1,000명이 넘습니다. 열흘 넘게 복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도대체 그동안 부산은 수해 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취재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1,000억 원 규모.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남서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기류가 올라오면서 금정산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가로막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다량의 수증기들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계속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강수량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이 남부지방의 수증기를 빨아들입니다. 부산 근처에 온 수증기가 이례적으로 남하한 영하 4도의 찬 공기와 맞닿아 거대한 비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구름이 금정산에 걸려 맴돌면서 산 주변으로 기습적인 폭우를 뿌렸던 겁니다. 우리 그 낙동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밀물 시간에 수해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저지대가 많다 보니까 배수 펌프장이 고장이나 난다면 큰일 나는 동네가 바로 우리 부산이라서 특히 방제 시스템이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에는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모아뒀다가 추후에 방류하는 저류조가 있는데요. 2011년에 지어진 이 저류조는 가로 40m, 높이 5m 규모로 18,000여 톤의 빗물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 시간당 30mm 이상 호우가 내릴 경우에 저희들이 저류조로 물을 받아가지고 통상 2m에서 3m 정도에서 저희 펌핑해서 물을 방류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그날엔 1시간도 안 걸려 3m까지 물이 차올랐고 방류를 했다고 합니다.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 운동장 지하에도 저류조가 있습니다. 폭우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찼다 빠졌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저류조는 최대 22,000여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록적인 폭우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1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딱 1시간 반 만에 그 22,000톤이 다 차게 됐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저류조는 넘쳤고 도심은 물바다가 됐는데요. 부산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간당 130ml의 폭우가 쏟아진 8월 25일 119 종합상황실에는 부산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2,000여 건 정도가 되는데 25일 정도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들어왔던 신고 건수만 1,9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명의 기존 수고대에서 19명의 기존 비상근무 인력까지 다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신고를 다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조금 긴박한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됐었던 것 같습니다. 119하고 112하고 나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긴급전화 회선이 너무 많습니다. 20개 가까이 되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고가 나면 다 911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뭐 수도 고장나도 911, 다 911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는. 통합을 하는 게요. 왜 효과적이냐면 통합을 해서 그분들은 긴급 전화만 받는 분들로다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받아보면 어느 정도 긴급한지 긴급의 경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119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다급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통화조차 못했습니다. (119)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될까?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을 발견해서 119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이 소방서에서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소방력을 투입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 재난이 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 관계기관이라면 그 우리 부산시 재난상황실이 되고. 재난상황실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자연재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19에서 받아가지고 접수한 결과 모든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가 조금 시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위급 상황을 알기 힘든 시스템인데요. 119 전화가 자동으로 이쪽에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디 가십니까? 기습호우가 내렸던 8월 25일 아침 9시 10분, 부산시도 호우주의보에 따라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날 9시에 대책본부를 꾸려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이제 부시장님 주대로 전 실국장님을 모아서 저희들 상황 판단 회의를 먼저 가졌습니다. 이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실국장님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전부 다 알려가지고 호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 판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 판단 회의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각 구로 어떤 지시사항을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체제는 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 또 그 호우특보에 따라가 구에는 구군 실정에 맞게 또 구군 지역대책본부를 갖다가 꾸리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난안전본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센서가 수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 부산시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수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정보 시스템이 발동되는 게 한 몇 시쯤 됩니까? 어떻게 발동되기도 전에 온천천이 불어가지고 저희들 센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 쓸고 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서가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네. 센서를 휩쓸려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센서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실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16개가 다 파손됐습니까? 그쪽 부분은 현장에 아직 안 나가봤는데 온천천 거는 다 파손이 되었고 거의 지금 그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이쯤에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지금 거의 다 파손된 상태입니다. 홍수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가 정작 홍수 때에는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한 채 부서져 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뭐 홍수나 태풍이나 뭐 폭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사실 대응부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비 단계부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산시를 보면 대비 단계가 전혀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비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점검하고 뭐 경보체계, 비상경보체계, 주민 퇴피료 같은 거 점검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돼 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대비가 없어 화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부산은 산을 깎아 형성된 주거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한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안전점검을 다니다 보면 응급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이 기울어진다 하면 거기에 흙을 부어서 옹벽이 못 기울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차가 또는 장비가 접근할 수가 없는 현장이 많다. 기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옹벽 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여기 보면 부산의 산사태 위험 지역은 343곳, 자연재해 위험 지구는 47곳에 달합니다.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건물을 지을 때 그 허가 요건에 안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응급대책, 안전대책 지형적인 특성, 그다음에 강우의 특성을 잘 감안한 배려, 그다음에 아래 가옥들에 대한 안전대책,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설계 수준이 점점 선진국화되고 이런 불행한 피해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시와 소방과 경찰이 위급 상황을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사망자까지 생기는 이런 악몽 같은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서병수 시장은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